같은 건강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광고 보시면 하루 한 알이면 눈이 다시 젊어진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저도 30년간 눈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이지만 그 광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만 믿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시는 태도입니다. 루테인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황반과 수정체는 전혀 다른 부위인데 우리는 모두 한 알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루테인은 주로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백내장은 수정체에서 시작되는 문제예요. 그 사이에 백내장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영양제를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정기검진을 미루는 습관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루테인 몇 년 드셨는데 눈은 점점 더 침침해지고 결국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요. 그 선택이 시력의 골든타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한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광고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권하는 아침 식단과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 2가지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이나 논문에만 있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들입니다. 지금도 루테인만 믿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달 전 69세 김순자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전화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소리가 조금 떨리셨어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눈이 침침해도 말하지 못하고 3년 동안 루테인을 꾸준히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신문 글씨가 점점 흐릿해지고 밤에는 가로등이 번져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려니 하셨대요. 루테인도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순자님을 직접 만나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이미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정체가 많이 혼탁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김순자님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봤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고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 사진도 보고 싶고 뉴스도 보고 싶어서 매일 1시간 정도는 그렇게 보셨대요. 눈이 가려우면 습관적으로 비비는 버릇도 있으셨고요. 아침은 거르거나 빵 한 조각에 커피로 대신하는 날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눈 건강을 무너뜨린 겁니다. 저는 김순자님께 작은 교정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케일과 당근을 갈아서 녹즙으로 먼저 드시게 했어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나서 밥을 드시게 했습니다. 밤에는 반드시 조명을 켜고 스마트폰을 보도록 했고요. 눈을 비비는 대신 차가운 수건을 눈 위에 올려서 가려움을 진정시키게 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석 달 후 김순자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문을 읽을 때 예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가로등도 덜 번져 보이고요. 물론 백내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가 확실히 느려졌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습관이 약보다 강하다는 걸요. 또 다른 분도 있었습니다. 72세 박영수님은 취침 전에 꼭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어두운 방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서 1시간씩 보셨다고 합니다. 눈이 피곤하다는 생각은 하셨지만 백내장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대요. 박영수님도 루테인을 드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밤 수정체에 강한 청색광을 쏘고 있었거든요. 저는 박영수님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밤에는 반드시 조명을 켜고 보시라고요. 그리고 20분 보면 20초 먼 곳을 보면서 눈을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눈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습관이 약보다 강한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광고 없이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떤 습관을 고치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눈 노화를 앞당기는 치명적인 습관 6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들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들이에요. 하나씩 천천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밤에 불 끄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압니다. 잠들기 전에 뉴스도 보고 싶고 손주 사진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정체에 치명적입니다. 수정체는 강한 청색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단백질 변성이 빨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수정체를 이루는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점점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대한안과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저조도 환경에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수정체 혼탁 진행 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72세 박영수님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영수님은 매일 밤 취침 전에 1시간씩 어두운 방에서 주식 시세를 확인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씨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하셨고 결국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조명을 켜고 스마트폰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과 화면 사이 거리를 최소 30cm 이상 유지하세요. 20분 사용했으면 20초 정도 먼 곳을 보면서 눈을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엎드린 자세로 보시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밤에 불 끄고 휴대전화 보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꼭 고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눈을 자주 비비는 겁니다. 눈이 가렵거나 피곤하면 무의식적으로 비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수정체를 지지하는 조직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눈을 비빌 때 가해지는 압력이 수정체 주변 조직에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손상이 쌓이는 겁니다. 국내 안과 연구 자료를 보면 반복적인 압박이 수정체 혼탁 진행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68세 최정호님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때문에 눈이 자주 가려우셨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셨는데 몇 년 지나니까 한쪽 눈의 백내장이 다른 쪽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알고 보니 유독 한쪽 눈만 더 자주 비비셨던 거예요. 그럼 눈이 가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거나 차가운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냉찜질은 가려움을 진정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눈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손 위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눈 가려울 때 무의식적으로 비비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참아보세요. 세 번째는 아침 공복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안 드시거나 간단하게 빵이나 과자로 때우시는데 이게 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 공급이 지연되거든요. 우리 눈은 하루 종일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는데 아침에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룹에서 백내장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70세 한미자님은 아침을 거의 안 드시거나 빵 한 조각으로 대체하셨어요. 점심때 배가 고파서 밥을 많이 드셨고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눈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케일과 당근 그리고 사과를 갈아서 녹즙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정말 좋아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설탕을 절대 넣지 마세요.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서 역효과가 납니다. 아침 식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녹즙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는 채소 섭취가 부족한 겁니다. 루테인 영양제는 드시면서 정작 채소는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성분은 식품에서 복합적으로 섭취할 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영양제 하나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연식품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양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거든요.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백내장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71세 이성훈님은 루테인 영양제는 꾸준히 드셨지만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고기 위주 식사를 하셨고 채소는 거의 안 드셨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눈이 점점 침침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황색 채소를 매일 한 접시는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들이요. 특히 기름 소량과 함께 섭취하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서 볶아 드시면 좋아요. 식탁에 초록색 채소가 매일 올라오고 있나요? 오늘 저녁부터 챙겨보세요. 5번째는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화 단백질이 몸속에 쌓이는데 이게 수정체 혼탁을 가속화시킵니다. 당뇨가 없어도 혈당 관리는 중요해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당화혈색소가 상승한 그룹에서 백내장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73세 오정희님은 당 조절이 잘 안 되셨어요. 식사할 때 밥부터 먼저 드시고 반찬은 나중에 드셨습니다. 단 음료도 자주 드셨고요. 이런 습관 때문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했고 결국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신 다음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단 음료는 최대한 제한하세요. 커피에 설탕 넣는 것도 줄이시고요. 최근에 혈당 수치 확인해 보셨나요? 다음 검진 때 꼭 체크해 보세요. 6번째는 정기점검을 미루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미루시는데 백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이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국내 예방의학 추적 연구를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74세 김동수님은 5년 동안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눈이 좀 침침하긴 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검사를 받아보니 백내장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시력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받으신 게 언제이신가요? 6개월 넘었으면 이번 주에 예약 잡아보세요. 이제 눈을 지키는 아침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 노화를 늦추는 아침 루틴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권해드리는 방법들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케일, 당근, 사과, 녹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 녹즙 한 잔을 드시는 거예요. 케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단맛을 더해주죠. 이 3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항산화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영양제 하나보다 훨씬 강력해요. 추가로 알아두실 점은 이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케일의 루테인은 지용성이라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올라가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듯이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댓글로 다짐 남겨주세요. 2번째는 30분 후에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시는 겁니다. 녹즙 마시고 30분 정도 지나면 위가 좀 안정되거든요. 그때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시면 좋아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이게 눈의 미세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녹즙으로 루테인을 보충했다면 블루베리로 안토시아닌을 추가로 보충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전으로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점은 안토시아닌이 황반 색소 밀도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황반이 건강해지면 시력도 더 또렷해지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요거트를 고르실 때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려서 역효과가 나거든요.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직접 넣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블루베리 준비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 사시면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20-20-20 규칙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상생활을 하실 때 이 규칙을 지키시는 거예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비트 그러니까 약 6m 정도 먼 곳을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보시다가 20분 지나면 창밖이나 먼 벽을 20초 정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눈의 초점 근육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풀립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점은 이 규칙이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초점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로 있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그게 쌓이면 노화가 빨라지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알람을 설정해 두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집중하다 보면 20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휴대전화 알람을 20분마다 울리게 해두시면 깜빡하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알람부터 설정해 보세요. 네 번째는 오후에 온찜질을 하는 겁니다. 점심 먹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 위에 15분 정도 올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 기능이 회복됩니다. 기름샘이 제대로 작동해야 눈물이 빨리 마르지 않거든요. 눈이 건조하면 불편할 뿐 아니라 눈 건강에도 안 좋아요. 추가로 알아두실 점은 온찜질이 혈액순환도 도와준다는 겁니다. 눈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온도를 40도 내외로 유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없어요. 물수건을 짜서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15분 동안 편하게 누워서 하시면 돼요. 집에 수건 하나 준비되셨나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취침 전 스마트폰 제한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시는 거예요. 청색광이 수정체에 누적 손상을 주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특히 잠들기 전에 어두운 환경에서 보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를 기준으로 끊으시는 게 좋아요.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잠들 준비를 하세요. 추가로 알아두실 점은 이게 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화면을 보면 눈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에 부담이 가고 장기적으로는 녹내장 위험도 커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어쩔 수 없이 밤에 휴대전화를 봐야 한다면 반드시 조명을 켜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두운 환경은 절대 피하세요.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려놓으실 수 있나요? 침대 옆에 책 한 권 준비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정말 분명합니다. 루테인이 무용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황반과 수정체는 다른 부위예요. 루테인은 주로 황반을 보호하는데 백내장은 수정체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루테인만 믿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백내장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알약 하나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이요.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마치 하루 한 알이면 모든 게 젊어지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눈 건강은 영양제 하나로 지켜지지 않아요. 식탁에서 시작되고 생활 습관으로 완성되고 정기 점검으로 확인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진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녹즙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케일, 당근, 사과를 갈아서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공급받는 겁니다.
30분 후에 블루베리 요거트로 안토시아닌을 추가로 보충하고요. 하루 종일 20-20-20 규칙을 지켜서 눈을 쉬게 해주세요. 오후에는 온찜질로 눈꺼풀 기능을 회복시키고요. 밤에는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시력 점검을 받으시는 겁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체는 서서히 굳어갑니다.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점점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 글씨가 흐릿해지고 밤에 가로등이 번져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김순자님처럼 습관을 바꾸고 석 달 만에 신문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게 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속도를 늦추는 건 가능해요. 그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시력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밤에 불 끄고 스마트폰 보는 습관부터 끊으세요. 이게 가장 급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내일 아침에 케일 당근 사과 녹즙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재료만 준비하시면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 안에 시력 점검 예약을 잡으세요. 6개월 넘게 검진 안 받으셨으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백내장과 녹내장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헷갈려 하시는데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백내장은 수정체 문제고 녹내장은 시신경 문제입니다. 증상도 다르고 관리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수술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결정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눈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루테인만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